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부의 이은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사회복지학부제 200%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회복지학부제의 제도와 특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학부제 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학부는 우리 대학의 사회복지학부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그 시스템입니다. 사회복지학부에는 5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공, 그리고 복지시설 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청소년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전공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전공제 안에서 2가지 이상의 복수 전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전공으로 들어오시든지 또는 청소년복지 전공으로 들어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전공에서 42학점 그리고 다른 전공에서 21학점만 취득하면 복수 전공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사 자격증, 그리고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요.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자격증들을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여러분들은 사회복지학부제 안에서 다수를 편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그 조기 졸업과 관련된 1년 4학기제가 있습니다. 이 1년 4학기제와 사회복지학부제의 복수 전공제, 그리고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트랙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시간에 많은 자격증과 전공을 취득하셔서 전문성을 좀 더 잘 획득하고, 그리고 관련된 분야의 공부를 많은 어떤 그 과목들을 수강하시면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더 심도 있게 사회복지학부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목표로 하는 전망과 또 그 성취에 도움이 되시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복지학부제 200%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박태정 사회복지학부의 박태정 교수님께서 학생 맞춤형 조기 졸업 알아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김윤나 교수님께서 자격증 취득의 길잡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세희 교수님께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도전하기 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원해 드릴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베스트 활용 사례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 여러분들 선배 그리고 동료 분께서 우리 사회복지학부제 안에서 복수전공과 또 조기 졸업과 또 그 자격증 취득이라고 하는 몇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루어 나가고 졸업까지 성취해 나갔는지를 3분의 그 학생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생생한 정보와 또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학부제 200% 활용하기를 통해서 좀 더 쉽고 편하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사회복지학부제 활용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있는 박태정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큰 장점이고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학생 맞춤형 조기 졸업 제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기 졸업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맞추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마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처음일 텐데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거나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10대에 대학을 들어오셔서 정말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청춘에 해당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입학을 하려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 텐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겸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생활을 보다 알차고 또 정말 여러분들의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을지를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게 바로 학생 맞춤형 학기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대학은 전형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편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2년이라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 틀 안에서만 움직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공부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졸업을 늦추고 싶더라도, 혹은 나는 조금 이런 것들을 학위를 빨리 취득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르게 당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4년과 2년이라는 어떤 그 전형적인 틀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우리 학교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대학 최초로 1년 4학기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과정들을 보다 현실감 있게 맞추어서 졸업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 아니라 3년과 3.5년 그리고 4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4.5년 내지는 플러스 5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학위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계획한 연한에 있어서 반드시 졸업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졸업 시기를 학교가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졸업 시기,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나는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되면 내 계획에 의해서 3년 만에 졸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 학교는 그것을 3년에 맞추어서 졸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학사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던가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 복수 전공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는 4년에는 조금 마치기가 어렵고 4.5년, 다시 말해서 4년에다가 한 학기 정도를 더 해야 내가 복수 전공도 하고 자격증도 좀 많이 필요한 것들을 취득해서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학생 맞춤형 학기제의 가장 본질이고 가장 뭐랄까요,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뭐 3년 내지 3.5년 만에 난 좀 더 빨리 학위 취득을 하고 내 경쟁력을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학교는 1년 4학기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년 4학기제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학기와 2학기 사이 여름과 겨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뭐 흔히 계절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여름학기와 겨울학기를 집중학기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졸업을 하시고 학위를 취득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런 4학기를 충분히 다 이용을 하셔서 3년 만에 졸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수업이라던가 과목들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축적이고 집약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게 꼭 3년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편의에 맞게, 예를 들면 나는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있고 아동에도 관심이 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목도 공부를 하고 싶으실 거고 아동과 관련된 과목도 공부를 하고 싶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복지시설을 좀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이 되고 싶다. 복지시설을 창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자, 그런 분들이라면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목도 수강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당연히 복지시설 경영에 관련된 과목들, 우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 경영 전공 관련 교과목도 이수를 할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이제 그랬을 때 그런저런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에 맞추어서 수강을 할 수 있는 가능 학점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만 4학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규 학기에 어떤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수, 다시 말해서 학점의 수는 18학점에서 21학점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1, 2학기 정도의 18학점에서 21학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요. 또 이것은 집중학기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이른바 정규학기 때 18학점을 들은 학생이라면은 이 학생 가운데서 만약에 이제 계획에 따라서 나는 여름과 겨울에도 뭔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과목이나 내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좀 더 빠르게 내지는 내 계획에 맞추어서 취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8학점의 기준에서는 6학점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학점의 경우에는 5학점 이렇게 쭉 연동이 되면서 21학점은 최대 3과목까지를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여기서 큰 하나의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나는 일반 학기만 충실히 일단 좀 진행을 하고 내가 여름이나 겨울은 내가 하는 역할에서 다른 것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름과 겨울은 온전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집중학기는 수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4년 내지 2년의 일반적인 정규 과정으로 쭉 이제 밟아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으시죠? 3년에 졸업하는 그림, 그리고 4년이라는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졸업하는 그림, 그리고 3.5년 혹은 4.5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졸업하는 그림,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집중학기를 전혀 수강하지 않고도 일반 학기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요. 더불어서 1년의 4학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선택지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거의 글쎄요, 대략 10가지 정도가 넘는 여러분들에 맞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했었을 때에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다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것에 맞는 교육과정이라던가 그것에 맞는 지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 이런 학생 맞춤형 학기제를 우리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제가 주로 졸업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요. 요즘 여러 신문지상에서 대학 등록금이라던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탄력 있는 학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름 아닌 경비라는 부분, 특히 학비라는 부분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름과 겨울에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분들, 그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학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집중학기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1년 4학기, 그리고 여름학기, 겨울학기, 그렇다면 등록금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셨다라면은 이 집중학기라는 부분에서는 학교의 장학제도가 좀 더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진행하였어야 될 학업을 3년이라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해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확보해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사 제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습 부담 역시 나누어질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빨리 졸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조금 더 호흡을 천천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가족들 여러 가지 역할 1인 2역 3역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규 학기에 6과목 7과목 수강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역일 수가 있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집중학기랑 좀 적절하게 이렇게 섞으셔서 정규 학기에는 한 5과목 정도 이수를 하시고 집중학기에 한두 과목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마치 주식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계획하시게 된다면은 성적 관리도 물론이거니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에 이르기까지 정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획대로 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밖에도 수업 시간 자체가 물론 우리 학교는 시간과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이제
맞추어서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대학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율적인 수업 패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선택 가능한 수강학점의 범위와 학사 운영, 학기제 운영을 혼합시킨다면은 정말 여러분만의 시간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시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맞춤 학기제는요, 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교육, 온라인 대학 교육이 도입이 되어 그 첫 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쭉 함께 밟으면서 성장해온 대학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욕구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희망,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대학이 조력을 할 것인가, 대학과 교수와 그리고 우리 학교의 함께 이를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서포트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나온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일과 학습, 가정, 이 세 가지 삼각형, 이 세 가지 피라미드가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어느 대학, 어떤 그 교육기관보다 저희 학교, 우리 학교가 좀 더 여러분들의 욕구를 확실히 파악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수강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본격적인 과목의 이름이라던가, 코스웍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수강 신청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을 텐데, 학점을 갖고서, 과목 수를 가지고서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수업 연한을 좀 단축을 하고 싶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신다면, 정규학기에는 6과목 18학점이 되겠죠. 한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6과목을 이수하면서 하계학기, 여름 집중학기에도 2과목을 같이 이수를 하시게 된다면 사실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8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 학기도 마찬가지로 정규학기에 6과목, 겨울학기에 2과목을 하게 된다면 총 어떻게 되죠? 1학기와 여름학기에 8과목, 그리고 2학기와 겨울학기에 8과목으로 해서 1년에 16과목이라는 사실 상당한 어떤 분량의 학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이수를 하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조기 졸업으로 가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이고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은 조금 많이 바쁘시거나 여러분들의 계획에서 수업 연한을 조금 더 숨고르기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하단 부분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1학기에 4과목을 이수를 하고 하계학기에 만약에 2과목을 이수를 한다면은 1학기에 공부하는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집중학기를 놓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6과목을 유지를 하면서 학기당 6과목씩 12과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12과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졸업연한 자체가 6년, 7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학기를 활용했기 때문에 4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여러분들은 학습 부담은 분산시키고 졸업 시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가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표를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리고 사회복지학부에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시설 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청소년복지전공 이 5개 전공을 입학을 했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쯤 아마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연한을 단축시키는 부분들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 관리까지 하신다면 3년 이내에 단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명실상부한 조기 졸업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수업 연한 자체를 그렇게까지 단축하실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아닌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내 호흡을 가다듬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를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일정에 맞추어서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사실 학생 맞춤형 학기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대학교에서 그리고 온라인 대학교나 오프라인 대학교를 모두 합쳐서 우리 대학이 거의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말 혁신적인 제도이고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커리어, 여러분들의 역량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신다라면은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에서만 자유로운 대학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딱 맞추어진 대학 교육, 그러한 고등교육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계획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역량과 여러분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바로 이루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특히 사회복지학부 5개 전공,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시설 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청소년복지전공에서 어떤 전공에서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이 제도를 이용하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사회복지학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롯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졸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졸업하는 그날 정말 반갑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박수 쳐드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이 건강하고 건승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수들이 응원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글쎄요,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 좀 호기심을 가지고서 이걸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또 지금 같이 저랑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 맞다,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나도 이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플랜을 짜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본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우리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우리 학교에 가지고 있는 교육의 노하우, 그리고 대학으로서 정말 그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고 늘 노력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지나온 역사와 지금의 노력하는 모습을 믿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부 김윤나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학교를 다니시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2급, 청소년 상담사 3급, 그리고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그리고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상담을 비롯해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평가 등을 수행하는 국가 자격증이 바로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다니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이렇게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1, 2학기에 공통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이 과목들을 수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적성에 맞고 내가 자신 있거나 이해가 되시는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총 42학점 필수 10과목 그리고 선택 4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시는 거라서 더 높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복지 1급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때는 국가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국가시험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1급을 취득하시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하셔서 수련을 하시게 되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나 의료 사회복지사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을 주로 하는 궁 병영 생활 전문 상담가 등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거 같이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2급을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사는 바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단체에서 이렇게 종사하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을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바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수련원, 유스 호스텔,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문화의 집, 그 외에도 청소년 특화시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그런 청소년 연맹이라든지 이런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종사하실 수가 있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관련 교과목들을 여러분들이 8과목, 그 필수 과목들을 전공 과목으로 이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시험만 이거는 보게 됩니다. 실습도 없이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나중에 3박 4일에 연수를 받게 되시게 되면 2급 청소년 지도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지금 청소년 지도사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세미나, 청소년 문화, 청소년 활동,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을 비롯해서 청소년 지도 방법론, 육성 제도론, 그리고 문제와 보호, 청소년 복지론, 이렇게 8과목을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법령 과목에는 청소년 심리 및 상담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청소년 상담 세미나 과목을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청소년 상담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학부 수준에서는 상급을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 경력이라든지 기차 자격을 갖춘 자를 우리는 바로 청소년 상담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사가 되는 방법은 바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시험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관련된 연수 100시간을 이수했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렇게 임명을 해주는, 수여를 해주는 그 국가 자격증이 바로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청소년 복지라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 상급 시험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필수 시험 과목은 이렇게 5과목이 있고요. 발달심리, 집단, 상담의 기초, 심리 측정 및 평가, 상담 이론, 학습 이론, 그리고 선택 시험 과목은 둘 중에 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청소년 이해론 과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이제 2016년 2학기부터 개설될 수 있는 청소년 수련 활동론, 이 둘 중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선택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안내해 드릴 자격증은 바로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그리고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또는 보육시설,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육교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관련해서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이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 자격증 안내센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시거나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관련한 정보를 내 맞춤에 맞게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안내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입니다. 평생교육사는 바로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진행,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우리는 평생교육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이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건데요. 2급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설에서 근무 종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필수 5과목하고 선택 5과목이 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평균 80점 이상
그래서 모든 과목들이 여러분들이 평균이 B학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에 우리 학교에는 이렇게 교육 실습이라든지 교육론, 평생교육 경영론 과목들을 이렇게 개설해 놨고요. 2학기에는 마찬가지로 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 과목들을 1, 2학기 다 개설해 놨고 교육 방법론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고요. 유의할 점은 실습 과목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개설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이 졸업 전에 반드시 실습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자격 선택 이수 교과목들은 이렇게 영역별로 해서 한 과목 이상 선택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사입니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교에서 바로 사회복지 그리고 가정학 그리고 여성학 등의 그런 관련 교과목들 12과목 36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가 바로 이렇게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격증이 따로 다른 자격증처럼 발급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성적증명서하고 졸업증명서를 여러분들이 취업처에다가 제출을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이 자격증들을 안내해 드리면서 두 가지 여러분들이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사안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자격증을 다 취득하시려고 하시기보다도요.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를 잘 선택을 하셔서 내 진로와 그리고 적성을 고려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과목들을 잘 짜서 학업 계획들을 수립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격증 취득을 하실 때 교과목을 바로 학년들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다 교육과정들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1학년부터 4학년 과목들을 총 정리를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시느라고 한 자격증 관련해서만 다 몽땅 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이 자격증 관련한 과목들 내용들만 모두 수강 신청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적증명서를 나중에 제출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성적이 더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진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학년에 맞는 교육과정을 잘 선택해서 좋은 학점을 잘 유지해서 무사히 잘 졸업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잘 이루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자격증 관련한 안내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임세희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사회복지사 1급은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의 객관적인 능력을 절대 점수 방식으로 평가하고 그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2급은 85%나 되지만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한 사람은 15.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만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을 평가하거나 기관장의 자격 조건도 사회복지사 1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을 고용해야 되고요. 사회복지사 2급과 같이 일하는 기관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사 1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을 더더욱 취득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학생 여러분들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대비하는 사회복지 세미나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과 관련돼서 전국에서 강의 요청을 받으시는 명망 있는 교수진을 섭외하였고요. 그 교수님들께서 시험 과목인 8과목을 중심으로 주차별로 핵심 정리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서 총 복습을 진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와 예상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게 반복적인 풀이 과정을 거쳐서요. 문제 풀이의 능력도 굉장히 향상시켜 주십니다. 이 과목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과목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만을 위한 과목이고 그 시험을 위해서 설계된 과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는요,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 여러분들의 대비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시는지 여쭙고 필요하시면 대비반에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 클래스인데요. 이 분들께는 매달 오프 수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매년 초에 자료집을 배포해서 그것은 굉장히 축약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집약된 자료집이죠. 그 자료집을 배포해서 1년 동안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매달 명망 있는 교수님께서 오셔서 과목별로 핵심 정리를 5% 진행하고 5% 다시 질문과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대비반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공부가 약간 늦춰질 때 서로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실제와 같은 오프 모의고사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와 똑같은 시험 문제, 똑같은 OMR 카드, 똑같은 사인펜을 들고 같은 시간을 주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절대 점수 이상을 받고 있는지 어떤 과목이 취약한지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우리 학교에서는요, 온라인 모의고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사 1급은요, 중요한 문제들은 기출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에 굉장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학습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1급 온라인 모의고사를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신 사회복지학부 전공생들 또는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께는 이 온라인 모의고사에 응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온라인 모의고사는요, 문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만의 오답 노트까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맞았는지, 그 문제의 답은 무엇인지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설까지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출력 버튼 한 번만으로 오답 노트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목에서 취약한지, 그 과목에 주로 어떤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지를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절대점수 방식의 사회복지사 1급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많은 분들께서 사회복지사 1급에 합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에 진학하셔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복지학과 4학년 박연정입니다. 지금 직장생활 병행하고 있고요.
4학년 졸업 예정자입니다. 제가 장애인복지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계속 사회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또 이제 저희 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직장 상사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추천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학분의 전공으로 사회복지와 청소년복지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제 진행이 돼 있던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와 공통전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더 적은 과목수로 복수 전공까지 하게 돼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1년 4학기제가 있어서 실습하는 게 어렵다는 건 사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습하는 기간에는 과목들을 좀 적게 듣고 1, 2학년 때 좀 난이도가 쉬울 때 계절학 그 4학기제를 이용을 해서 미리 조금 학점을 미리 따놓고 그다음에 실습을 할 때는 적은 학점만 이수를 하면서 해서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일을 마치고 또 가정일을 하고 그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몰리면 저는 좀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산을 해서 들으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4년 안에 다 모두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사학위도 취득하면서 저의 성취감도 이룰 수 있었고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졸이라는 학력이 있었는데 그 이제 대졸자로서 대우를 받고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연봉 인상도 받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이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나이를 먹고 이제 일반적인 사무직 업무를 더 좀 하기 어려울 때 또 다른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거를 미리 갖춰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 전공 3학년 윤용선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자기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회사 지원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너무 이제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인구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사회복지 내에서도 노인복지가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그리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 전공을 어떻게 보면 사명감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들어서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회사를 좀 더 다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노인복지 전공을 하면서 사회복지 실습이라는 걸 다니면서 이제 일본의 노인복지 전공을 한번 경험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노인복지 전공이라는 자체가 이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생활 밀착 경험에도 어느 것들이랑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계획은 주간 보호, 야간 보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맵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맵이냐 하면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시간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맵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건강가정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가정사를 하면서 평생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계획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대로 이제 1년에 1학기씩 계속 계절학기까지 이용해서 계속 이용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3개의 자격증에 다가왔고요. 평생교육만 실습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3개의 자격증을 다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건강가정사,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실습이 남은 평생교육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뭐 공부라는 그 강의라는 학문이라는 걸 배우는 것도 가장 중요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제 노인복지 전공을 하면 노인복지 인원들과 그다음에 그 선배들과의 유대관계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더군다나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일본 그 실습도 진행을 해서 그 실습에서 느꼈던 게 이제 우리나라 것만이 아닌 이웃 나라의 먼저 선진화된 나라의 그 학문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더군다나 제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제 해외 봉사도 갔다 왔고 해서 저는 학교에서 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걸 너무 즐겁게 했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복지시설 경영 전공 4학년의 김정선입니다. 제가 복지시설 경영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이후에 작은 시설을 좀 경영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입학해서 잘 몰라서 학교에 조교님이나 교수님께 좀 문의를 많이 드려서 로드맵을 조금 잡게 되었고, 또 선배님들의 또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스터디나 이렇게 공부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인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시설 경영 전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관한 그 수업을 좀 많이 듣다가 보니까 다른 자격증도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4학년인데 복지시설 경영사랑 건강가정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지금 취득을 했고, 앞으로 지금 제가 좀 공부를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평생교육사랑 청소년 지도사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로드맵을 좀 잘 잡으면은 잡고 좀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멘토를 제가 직접 하면서 또 멘티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연계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특히 저희 복지시설 경영 전공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학부 그 사회복지 전공 학우들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복지시설 경영사를 취득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사회복지사들도 케어를 하고 시설을 경영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에 조금 메리트를 느껴가지고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뭐 졸업을 한 이후에 뭐 바로 시설을 차릴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하나하나 계획해가면서 지금 좀 노인복지 쪽에 노인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노인 요양원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계획하고 많이 또 경험도 쌓고 이러면서 해볼 계획입니다.